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첫 번째 시간 주역의 음과 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하여서 그간 공부한 주역 노트 정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역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이진법도 그 주역의 음과 양에서 그 개념을 차용한 것입니다. 워셔스키 형제가 만든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중간에 네오가 컴퓨터 버그임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버그인 상태로서 이제 액션 영화를 펼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숫자가 0과 1이 쫙 나오는데 이건 라이프니츠가 만든 것인데, 라이프니츠는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이죠. 라이프니츠는 이 이진법의 개념을 주역의 음과 양에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최신의 과학 기술인 컴퓨터 AI 알고리즘도 기존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유추 개념으로 추론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주역도 64개의 궤로서 이제 조합을 하여서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실학자로서 그 500권의 저서를 쓰신 분이죠. 근데 말년에 강진 유배 시절에 주역사전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자식들에게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주역책 한 권이라 더 읽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현실은 조금 접근하기 어렵죠.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많이 헷갈려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난데 노트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 정리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주역은 음과 양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은 짝대기 하나, 음은 이제 이렇게 중간이 뚫려져 있는 형태이죠. 음과 양은 서로 따로 떨어져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전제로 한 그런 개념입니다. 양의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하늘, 음은 땅, 아버지는 양, 어머니는 양은 강, 음은 유, 양은 대, 음은 소. 그 다음에 양은 이렇게 덮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음은 이렇게 중간이 튀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과 양을 지금은 한 개인데 세 개씩 이렇게 딱 연결한 것을 소성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그 태극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죠. 태극기를 보면은 건곤감리가 있습니다. 건은 하늘 이야기합니다. 여기 천이죠. 고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지. 그 다음에 감은 물이죠. 그 다음에 리는 화입니다. 이렇게 건곤감리, 천지수화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뭐 우주의 뭐 질서를 만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극기를 이제 일상생활 유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 이외에도 4개의 소성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공부를 같이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이걸 2개만 있다고 2개 정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승과 하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양이면은 둘 다 상승을 하죠. 이렇게. 근데 둘 다 음효가 2개가 음효이면은 둘 다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에는 이제 양효고 밑에는 음효인 경우는 양은 방방 뛰고 위로 올라가고 음은 하강을 해서 서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에는 음효이고 아래가 양효인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 음효는 하강의 성질이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상승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압축적으로 에너지가 응축된다고 할까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2개의 양과 음의 그 짝대기를 2개씩만 있는데 3개씩 연결시킨 경우를 소성계랍니다. 이게 8개씩 있습니다. 대표적인 8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은 하늘입니다. 태는 연못입니다. 리는 불, 지는 우레, 소는 바람, 감은 물, 가는 산, 고는 땅입니다.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물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8개를 이제 예를 들어서 8개, 위에 8개, 밑에 8개 이렇게 곱하기 하면은 64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역은 이진법입니다. 1, 2, 4, 8, 64 이렇게 나가는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건이고 하늘이고 위에가 건이고 밑에도 건이면은 중천건, 제일 첫 번째 개인 중천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땅이고 밑에가 땅이면은 중지곤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여기 보듯이 여기에 상계가 건, 태, 리, 진, 손, 간, 곤. 그 다음에 하괴 왼쪽 밑 건, 태, 리, 진, 손, 간, 곤. 이렇게 하면은 8 곱하기 8 하면은 총 64개의 8 곱하기 8 하면은 64개의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태리진 손감 간고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서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구리,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이것도 숫자가 들어간 개념인데 필요한 개념이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 개와 효, 추위, 효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계가 짝대기 3개인 천이고 하계가 이제 땅인 지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면 천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64개를 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 음이 이렇게 제일 밑에 음이 빨간 화살표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천이 나중에는 중간에 뻥 뚫린 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양의 5번째 있던 양이 제일 밑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땅지자가 이제 나중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제일 밑에가 이제 뚫리지 않은 양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는 우레가 되는 거죠. 이걸 읽으면 화래 서합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추이라고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을 효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한 그 효의 위치를 보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명칭은 또 다시 정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상계가 천이고 하계가 땅이면은 천지비,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땅은 내려오니까 서로 만나질 않는 거죠. 아까 양은 상승, 음의 하강의 기운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이제 오른쪽 반대에 보면은 위에 지가 있고 밑에 천이 있습니다. 지천태죠. 아까 이야기했던 음은 내려오고 양은 올라간다 개념하면은 여기서 에너지 영축이 있고 서로 교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천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갈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효변은 음이 양으로 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아까 여기 천지비인데 여기 비의 첫 번째 이게 양으로 변하면은 위에는 그대로 천이고 밑에는 우레로 바뀌었죠. 천래 우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역의 음과 양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렵거나 새로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8개만큼은 조금 천천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이 암기된 기초를
암기된 것을 기초로 하여서 64개를 공부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